안녕하십니까. 인강닷비저의 드론 공간정보 강좌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드론 3D 매핑입니다. 드론 3D 매핑 기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공간과 좌표에 대한 개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구를 우주에서 관측하면 왼쪽 상단에서 보듯이 완전 구체인 지구가 예쁘게 지축을 중심으로 자전한 것처럼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른쪽처럼 구체에는 가깝지만 울퉁불퉁한 지구가 회전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좌표값을 설정하려면 이렇게 울퉁불퉁한 상태에서는 좌표계를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구에 가장 가까운 구체를 하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구가 자전을 하면 구체상에 있는 물체의 지구 회전 중심축으로부터 바깥으로 튀어나가려는 원심력과 지구 질량 중심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구심력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구체의 반경에 차이가 생기는데요. 원심력이 구심력보다 큰 적도 부근은 반경이 커지고 원심력이 구심력보다 작은 극지방은 반경이 작아집니다. 우리는 이 반경을 각각 장축과 단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구는 완전 구체가 아닌 다운체로 설정합니다. 그런데 질량이 무거운 물체는 원심력이 커지고 가벼운 물체는 원심력이 작아집니다. 그래서 원심력과 구심력이 동등한 지점, 이 지점을 등 포텐셜 면이라고 부르는데요. 울퉁불퉁하게 생겼습니다. 이 등 포텐셜 점, 즉 등 중력점들을 연결하는 선을 우리는 지오이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구의 형상은 세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 지표면, 지오이드면, 다운체면, 이 세 가지입니다. 육지를 구성하는 물질은 질량이 크고 바다를 구성하는 물질은 질량이 작습니다. 그래서 다운체면을 기준으로 보면 육지에서는 지오이드가 다운체면보다 높고 바다에서는 다운체면보다 낮습니다. 이 모양을 설명한 그림이 보시는 화면 가운데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지오이드 선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곳이 바다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지역 척지계에서 사용할 다운체를 설정할 때 이 바다선을 육지로 연장해서 지구 다운체를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각국이 자기 나라 평균 해수면을 관측하여 높이값 제로로 설정하여 높이값의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을 정리하면 울퉁불퉁한 지구의 좌표 비율을 위한 다운체 기준 모델을 척지계, 지오데틱 데이텀이라고 하고, 이 척지계는 과거에 각 나라가 설정해서 사용한 지역 척지계가 있고, 현대에는 지구를 관측하는 기술이 발달하여 정확한 지구 다운체를 구성하여 사용하는 지구 중심 척지계, 즉 세계 척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척지계는 오른쪽에 설명한 것처럼 지구 다운체와 좌표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역 척지계와 지구 중심 척지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척지계는 지구 해면의 특정 부분에서, 즉 자기 나라 앞바다에서 다운체를 가상한 것인데요. 회전 다운체의 중심은 지구의 질량 중심과는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구의 특정 지역, 즉 자기 나라에서는 가장 적합한 해전 타운체입니다. 반면 지구 중심 측지계는 세계적으로 지구의 형상과 크기가 가장 근접한 지구 타운체로 타운체의 중심이 지구 질량 중심과 일치합니다. 따라서 활용 분야와 사용 지역도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며 세계 측지계라고도 합니다. 지역 측지계는 크게 5개 지역으로 나누어집니다. 유럽 지역, 러시아 지역, 극동아시아 지역, 북미 지역, 남미 지역입니다. 극동아시아, 즉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사용하는 지역 측지계는 동경데이텀이라고 부르며 베셀 타운체를 사용합니다. 미국은 지역 측지계로 크라크 타운체를 사용합니다. 러시아에서는 세계 측지계로 WGS 데이텀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구소련이 이 데이텀을 이용해서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을 발사했습니다. 후에 위성 관측에 의해 WGS 데이텀이 계속 수정되었습니다. 미 국방성이 후발로 인공위성을 발사하면서 1984년에 관측된 WGS 타운체를 사용하였는데요. 여기에서 GPS 측량을 위한 WGS-84 타운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나라의 좌표값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좌표 기준은 청량법에 정의되어 있는데요. 평면에 대한 위치 표시는 지리학적 경위도로 표시하고 높이에 대해서는 인천 앞바다 평균 해수면을 기준으로 고도 제로로 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즉 평면의 표시는 경도 몇 도, 미도 몇 도 이렇게 표시하고 높이는 해발 몇 미터 이렇게 표시합니다. 2차원인 그 지도를 만들 때는 X, Y 직각 좌표계를 사용하는데요. 투영법은 TM 투영법을 사용합니다. 트램버스 메카도로 투영법입니다. 여기서 지리학적 경위도는 지구 타운체를 기준으로 경위도를 표시하는데요. 청량법에는 세계 측지계를 사용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GRS-80 타운체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청량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지역 측지계, 즉 베셀 타운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두 타운체는 우측 상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기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량을 할 경우 거리와 면적은 해전 타운체 표면 거리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우리나라 청량법이 개정되면서 신좌표계로 세계 측지계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청량법이 개정되기 전 구좌표계는 베셀 타운체를 기준으로 한 지역 측지계를 사용하였고 신좌표계는 GRS-80 타운체를 기준으로 하는 세계 측지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측지계를 비교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좌표계는 지역 측지계로 베셀 1841 해전 타운체를 사용하며 좌표계의 이름은 코리안 1985 데이텀이라고 부릅니다. 즉 한국에서 사용하는 좌표계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좌표계는 앞서 말씀드린 동경 데이텀의 다른 이름입니다. 신좌표계는 GRS 1980 회전 타운체를 사용하며 좌표계 이름은 ITRF 2000 데이텀이라고 부릅니다. 이 좌표계는 지역 측지계가 아니고 세계 측지계이므로 한국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
동경척지계라는 말이 써져 있죠. 이것은 일본 지역척지계라는 말입니다. 이 데이텀은 일본 지표면과는 잘 맞지만 우리나라와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지역척지계 기준으로 보면 평면 표시, 즉 지리학적 경위도는 일본도 우리와 같습니다. 그러나 높이는 우리나라가 인천 앞바다 평균 해수면을 사용하니 일본하고는 다릅니다. 자, 우리나라 척지계 중 타원체와 좌표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청량법에 지도 제작 등에는 TM, 즉 트랜버스 메카도르 도법을 이용한 직각 좌표계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3D 구형인 지구를 평면 지도로 만드는 방법을 도법으로 투영한다고 하는데 주로 원통 도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통으로 구체인 지구를 감싸서 지구의 중심에서 바라보는, 즉 투영하는 방법으로 평면을 만드는데요. 이 방법을 메카도로 도법이라고 합니다. 트래버스 메카도로 도법이란 원통을 옆으로 눕혔다는 말입니다. 메카도로 도법은 국토가 동서로 긴 경우에 사용하고요. 트래버스 메카도로 도법은 남북으로 긴 경우에 사용합니다. 일본은 기본은 메카도로 도법을 사용하고 우리는 트래버스 메카도로 도법을 사용합니다. 즉 일본과 우리는 평면 직각좌표 체계 X, Y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투영법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트래버스 메카도로 도법으로 지도를 만들 경우 원통을 눕혔으므로 구체의 종방향, 즉 좌우선을 기준으로 원통에 투영되며 기준 좌우선 방향으로 남북으로는 오차가 없습니다. 따라서 중앙 좌우선을 중심으로 좌우 경도 1도씩을 폭으로 잡아 동일 직각좌표계로 보고 지도를 제작합니다. 남북한을 합친 우리나라의 국토의 중심은 거의 경도 127도, 위도 38도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 중부 투영 원점을 설치하고 경도 125도, 위도 38도의 서부 원점, 경도 129도, 위도 38도의 동부 원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신척지계로 청량법이 바뀌면서 독도의 중요성으로 경도 131도의 동해 원점을 추가했습니다. 우리나라 중심 부근의 경도 1도 거리는 85에서 90km 정도입니다. 그리고 위도 1도의 거리가 110km 정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남단이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리인데 위도가 33도 7분 정도이니 투영 원점에서 5도 7분 정도의 차이가 나고 거리가 약 550km 정도 됩니다. 따라서 XY 좌표값이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없으니 투영 원점의 좌표를 0,0으로 하지 않고 20만 메다, 60만 메다로 설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청량법의 거리 및 면적의 청량은 회전 타원체 면상의 값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률을 고려하지 않고 그대로 평면 투영 거리로 사용합니다. 즉 투영 축적 개수가 1인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주요 좌표계와 EPSG 코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좌표 체계를 다루는 곳은 크게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국토교통부 산하의 국토지형정보를 다루는 국토지리정보원과 행안부 산하의 행정 관련 주소 정보를 다루는 분야와 재산 관련 정보를 다루는 지적정보 분야입니다. 국토지리정보원의 3D 지형에 대한 부분은 척지계와 관련해 가지고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는 행안부에서 다루는 2D 개념의 주소 정보와 지적 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트래버스 메카도르 도법을 이용하는데 앞서 설명드린 것 같이 TM 도법은 좌표 기준점에서 세로 방향으로 지형의 축척이 오차 범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소나 지적은 국민의 재산과 관계가 있고 2D 2차원 즉 평면 투영으로만 데이터를 구성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국이 하나의 기준점으로 관리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축적 개수 또한 1이 아니라 0.9996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지적에 대한 역사는 100년 전부터 관리되어 왔으므로 당연히 동경 데이텀을 사용해 왔습니다. 좌표 기준점도 우리나라의 중심점에 가까운 경도 127.5도, 위도 38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투영원점 가상값도 지형과 달리 X축 방향으로 100만 메타, Y축 방향으로 200만 메타를 설정합니다. 이 좌표계를 UTM-K 좌표계라고 하는데 뒤에서 다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의 들으시느라 힘드시죠? 네, 잠시 쉬어가겠습니다.